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노화 방지를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날씨가 좀 덥기는 해요. 밤잠 설치고 또 낮에 늘 피곤해하고 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건강관리 또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오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날씨 무덥고 관리하기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너무 늘어져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 좀 하면 어떠냐라고 대부분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이 또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왠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남은 무더위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온인 경우에 운동을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희는 경험적으로 무더운 날 운동을 하면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남자분들 군대 때 땡볕에서 훈련 받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 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체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물이 증발을 하면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제 땀이 나게 되는데 땀이 많이 나는 반면에 또 수분 섭취량이 못 따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탈수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 폐의 기능도 떨어지죠. 당연히 그 결과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게 되겠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더운 여름에 좋은 기록을 못 내는 것도 이 때문인 거죠. 피로는 이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거든요.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아니면 알아채지 못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열 관련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이런 거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열경련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더운 날씨에 축구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열경련, 열로 인해서 근육경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경련이 생기는 이유는 땀이 많이 나서 염분이 과도하게 소실되기 때문인데요. 염분이 소실된다고 하면 좀 의아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땀 이렇게 먹어보면 좀 짭짤하죠. 맹물이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땀이라는 게 염분이 물을 데리고 함께 나오는 게 땀이거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 또한 상당량 소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목마르니까 장시간 운동하면서 맹물은 계속 마시는데 그러면은 수분은 보충되지만 상대적으로 염분은 부족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근육경련, 즉 열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의식은 또렷하지만 피로감, 근육의 경련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을 보충하는 게 좋은데요. 맹물 대신에 소금기가 있는 물, 즉 이온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탈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염분뿐만 아니라 수분도 같이 부족해지면 그러면 몸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 즉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열탈진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은 있지만 피로감이 심해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약해지고 구역,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심하면 실신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뜨거운데 39도를 넘지는 않고요. 운동하다가 어지럽고 피로감이 심해지신다면 재빨리 운동을 중단하시고 서늘한 곳에 가서 안정을 취하시고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눕는 쇼크 자세를 취하시고 수분, 염분을 모두 보충하기 위해 이온 음료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시신했다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생리식염수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고온에 노출되면 우리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돼서 열사병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열사병은 체온이 아까 39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넘어서서 41도까지 오르고요. 땀도 안 나고
중추신경계 마비 증상도 나타나는데 심하면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사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빨리 찬물에 몸을 담궈서 체온을 39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이때 특히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건강한 사람들도 무더운 날씨에 탈수되기 쉬운데 특히 뭐 당뇨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훨씬 더 합병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분과 염분을 좀 더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쉽게 탈수가 와서 열 관련 질환이 잘 발생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내가 열이 올라 있다는 걸 인지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계시다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열경련, 열탈진, 뭐 열사병 이렇게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더위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대개는 별 문제 없겠지만 뭐 대상포진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더위에 지친 당신을 공격한다 대상포진 이런 건강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네. 여름철에 면역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여름철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수분 섭취를 하고 운동에 임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 2시간 전에 500cc 정도 또 15분 전에도 한 500cc 정도 수분 섭취하시고 예. 운동 중에 한 10분 15분마다 한 150cc 정도 물을 마시면 탈수량의 한 50% 정도는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탈수됐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갈증이 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 갈증이란 거는 매우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금만 물 마셔도 금방 없어지거든요. 예. 게다가 이 그 탈수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목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체중의 한 2% 정도의 수분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인체가 갈증을 느끼는데 네. 이럴 때 바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운동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뭐 작게는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하고 뭐 한 8, 9%까지 탈수가 진행되면 현기증이나 무력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갈증 여부와 상관없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땀을 많이 흘린 상태라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더 덥고 뜨겁기 때문에 운동 시간대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려면 아침이나 저녁 등 조금이라도 시원한 시간을 골라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수분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물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하면 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를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온 음료가 물보다 흡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과 이온 음료의 체내 흡수 속도는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콜라나 주스 같은 걸 또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당분이 높아서 그렇죠. 예, 체내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수분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시간이라든가 강도 이런 걸 하향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데요. 네. 이를테면 제가 뭐 늦은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뭐 10km 정도로 속도로 조깅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서늘한 시간, 조금 더 이른 아침으로 운동 시간을 조정하고 예. 수분 섭취도 좀 미리 더 많이 해두시고요. 1시간인데 한 3, 40분 정도로 줄이고 속도도 10km인데 한 7, 8km 정도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 강도가 매우 높은 조깅이라든가 마라톤, 테니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그냥 가볍게 걷기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주 1, 2회 정도 오전에 네. 한 30, 40분 야산 등산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굳이 이렇게 평소에 다니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예. 좀 더 경사가 낮은 길을 찾거나 둘레길로 전환해서 좀 더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량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더운 날에는 그냥 좀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환자분한테 그냥 너무 더운 날에는 물리치료도 받으러 나오시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컨디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허리, 어깨 더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제가 스트레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약해져 있으면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의 환경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몸살이 난 거랑 비슷한데 네. 이 상황을 무시하고 뭐 하루에 30분 혹은 주 3회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채우듯이 운동을 하시면 필연적으로 몸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운동으로 인한 이점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손상받은 부위를 회복시키느라 몸은 더더욱 힘들고 전체적인 컨디션은 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여름철에 운동할 때 또 신경 써야 할 점 있다면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또 하나 몸을 위해 챙겨야 될 게 자외선 차단입니다. 한여름 대낮에 자외선은 겨울보다 한 5배 정도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자를 좀 쓰시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토시 같은 걸로 좀 피부를 가려주시고요. 예. 비타민 D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고 해도 조금씩 그 투과를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면 좋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손상이 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안 그래도 지치고 더운 날에 그 운동하고 나서 피부까지 손상을 입어버리면 오래 사는데 좋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더운 대낮에는 아예 산책도 잘 안 하고요. 그냥 출근 전에 약간 둘레길 정도를 걷거나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는 목적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즉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몸의 희생도 감수한다는 식. 그러니까 덥더라도 하루 1시간은 꼭 걸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열탈진이라도 생기면 상당히 몸이 많이 소모되게 되고 결국 이는 전체적으로 몸에 큰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말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더위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